자, 그럼 두 번째 2교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10분 늦게 왔으니까 10분 더 하겠습니다. 가실 분들은 가셔도 좋습니다. 9시 반에. 제가 9시 40분에 왔으니까, 7시 40분에 왔으니까 9시 40분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은 가만히 있지 않는다. 우리가 명상의 효과를 나타내는 이유는 이 요동치는 마음을 붙잡아주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뜻이에요. 이 그림을 보시면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붙잡아 매는 것을 마음 챙김이에요. 마음을 보호하는 것은 마음 챙김이다. 이런 뜻입니다. 마인드풀리스, 사띠, 정념 이렇게 얘기하는. 정념에 마음을 붙들어 매놓지 않으면은 그냥 이 마음이 그냥 번지수를 잃고 여기저기 떠돌아다닙니다. 이 고양이는 그래도 살아남았고 이 샐러리맨하고 이 젖소하고 그다음에 집들은 붕붕 떠다녀요. 붙들리지 않아서 그래요. 마음 챙김을 붙들고 있지 않아서. 부처님이 여기 이제 법구경 33번 개성에서 마음은 들떠 흔들리기 쉽고 지키기 어렵고 억제하기 어렵다. 이게 마음의 기본 상태라는 겁니다. 우리가 왜 마음이 불편하고 불안하냐면은 본래 그렇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마음 갖기를 활 만드는 사람이 화살을 곧게 하듯이 한다. 활 만드는 사람이 활도 만들지만 화살도 만들어야 되잖아요. 화살은 똑바르게 만들어야 활을 쐈을 때 화살이 바르게 날아가겠죠. 곧게 화살을 만들듯이 마음을 곧게 갖는다. 마음을 곧게 갖는다는 말을 한문으로 하면 직심입니다. 직심. 발을 곧을 직자의 마음심. 그럼 마음을 곧게 한다 또는 곧은 마음 이 두 가지로 다 해석이 됩니다. 한문은 뭐 어떤 게 수로인지 뭐 목적어인지를 자기가 해석하기 나름이에요. 근데 보통은 마음을 곧게 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마음을 바르게 하는 것. 이 직심이 도량이라는 말은 유마경에 나오는 말입니다. 유마경에 도량이 무엇입니까? 도량은 우리 마음을 닦는 곳이에요. 마음을 닦는 곳이 또는 닦는 것이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니까 마음을 바르게 하는 것이다. 이것부터 시작해서 도량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합니다. 유마거사가. 부처님이 하신 말씀하고 통하죠. 마음을 바르게 하는 것, 곧게 하는 것. 그래서 마음을 잘 들뜨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잘 지키고 억제하는 것. 이게 마음을 곧게 하는 겁니다. 곧게 바르게 하는 것. 자, 그러면 이것을 현대 뇌과학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마음은 들떠 흔들리기 쉽다는 말을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라고 합니다.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마음이 가만히 있을 때 미래와 과거에 대한 생각으로 흔들흔들 하는 거예요. 자, 가만히 계시면은 행복하다 이런 분 계시면 손 들어보세요. 나는 가만히 있으면은 저절로 행복해진다. 그러세요? 근데 뭐 여기 뭐 하러 오셨어요? 가만히 계시지? 제가 그렇게 대답한 의도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스트레스를 안 받고 내 있는 상태로는 전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 말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스트레스가 안 생겨요? 네. 다행이네요. 보통 가만히 있으면은 과거에 그 인간은 왜 그랬지? 나는 내년에는 뭘 하고 있을까? 내가 이 일은 언제까지 할까? 응? 또는 내 아이들은 커서 어떻게 될까? 내 노후는 어떨까? 이런 걱정한다는 거예요. 과거와 미래로. 근데 다른 사람에 의해서 스트레스를 안 받는 것은 좋은데 자기 삶 자체가 과거와 미래로 주의가 분산돼 가지고 과거에 대해서는 후회하고 또는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고 또는 우울해지고 미래에 대해서는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걱정에 쌓이고 이렇게. 우리가 하는 걱정의 94%인가? 96%는 쓸모없는 걱정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걱정을 합니다. 그게 디폴트 모드가 활성화될 때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서 행복하다 이러면은 그는 굉장히 가만히 있는 방법에서 디폴트 모드가 활성화되지 않는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이 어떤 과제에 열중할 때는 비활성화된다. 이게 명상이 그 하나의 방법이고 뭔가에 몰입해 있는 것. 모든 몰입이 명상은 아닙니다. 독서 삼매는 명상이 아닙니다. 책의 내용에 그냥 몰입해 있는 거예요. 책의 내용이 나빠도 몰입할 수 있고 좋아도 몰입할 수 있습니다.
은행을 털려면은 얼마나 몰입해야겠어요? 가서 은행에 들어가서 그냥 돈 내놔 하면은 그 사람들이 아유 잘 왔습니다. 돈 주고 이제 잘 가십시오. 신고 안 하겠습니다. 이러고 끝나나요? 강도 짓을 하려고 해도 엄청나게 몰입을 하고, 또 하나 몰입하는 일 중에 하나가 저격수, 총 사격하는 사람들. 상대방 적군을 이제 맞추려면 얼마나 몰입해야겠습니까? 아메리칸 스나이퍼라는 영화 실화에 근거를 둬서 만들었던 영화도 있고, 엄청난 몰입을 요구하는데 이것은 명상 상태가 아니에요. 그리고 선한 의도도 아닙니다. 명상은 유익한 마음의 집중입니다. 삼매라고 하는 것은 빨리 오라면 쿠살라 찌따 에까가타 이렇게 얘기합니다. 문자를 좀 썼지만 선심일경성 이렇게 말해요. 누구에게 유익하냐? 명상을 하는 사람한테 유익하고, 그래서 주위 사람한테도 유익하게 되고, 그렇게 마음이 딱 하나에 집중된 상태. 이 상태가 불교적인 삼매 상태입니다. 이럴 때 어쨌든 이게 비활성화돼요. 언제 생활 속에서 언제 몰입을 잘하세요? 무슨 일 할 때 몰입하세요? 가만히 있으면서 몰입하면 뭘 하고 계세요? 그림 그릴 때. 그림 그리기 좋아하시면은, 저는 그림 그릴 때 몰입 안 됩니다. 그림을 그릴 줄 몰라요. 그러니까 뭘 그려도 잘 안 그려지니까 그린 적도 별로 없지만, 근데 그림을 좋아하시거나 잘 그리면 몰입할 수 있죠. 꼭 잘 그려야만 몰입하는 건 아닙니다. 흥미를 가지고 그리면은 몰입이 돼요. 하버드 대학에 알렌 랭어라고 하는 심리학 교수가 있는데, 이분이 화가가 아니에요. 근데 새로운 일로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요, 자기가. 그리고 마음 챙김을 가지고 완전히 새로운 각도로 그림을 그려요. 그럴 때 자기는 마음 챙기고 있고 굉장히 건강하고 새로운 시야가 열리고 이게 비활성화되는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건 얼마든지 가능하죠. 근데 그분은 좀 소질이 있더라고요. 뭘 그리는데 잘 그려요, 어쨌든. 유치원은 좋은 데 나오면 그렇게 그리는지도 모르지만. 또 언제 몰입하세요? 뭐 할 때 몰입하세요? 그냥 일상생활에서 뭐 폼 잡고 수행하는 게 아니라. 예? 퍼즐 맞출 때, 이거 뭐 이렇게 판에 있는 거, 그건 몰입하지요. 짜증나지만. 잘 안 찾아질 때, 그죠? 근데 일상적으로 몰입하는 것은 백화점 가서 몰입 안 하세요? 남자들은 잘 몰입 안 합니다. 남자들은 백화점 가면은 자기가 사올 물건 있는데 딱 가가지고 그것만 사갖고 나와요. 여성들은 그 가는 길에도 다 봐요. 온통 몰입해가지고 이 물건이 어떻고 저 물건이 어떻고 온갖 참견 다 하면서 가가지고 쭉 가가지고 자기 물건을 또 하나만 보지 않고 이것저것 다 보고, 얼마나 몰입해야 그걸 다 정보를 주워 담고 나중에 또 선택도 안 해요. 또 집에 와서 또 다른 거하고 비교해보고 뭐 이렇게. 몰입하니까, 그러니까 우울 증상 있는 사람이 백화점 가면 우울 증상이 없지요. 돈 갖고 있으면 더 없겠지만. 어쨌든 그때는 뭔가 주의가 다른 데로 이렇게 쏠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디폴트 모드가 비활성화되는 방법입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명상한 사람들에게 실험을 했어요. Thinking about not thinking이라는 논문이에요. 논문 제목이. 이게 뭔 소리예요? Thinking about not thinking. Not thinking이라는 말은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이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이런 뜻입니다. 이 not thinking이라고 하는 말은 한문으로 무사량이라고 그래요. 사량 분별할 때 사량에 앞에 무자를 붙여서 사량 분별하지 말라. 이거는 조동종의 수행 방법입니다. 조동종, 중국의 조동종이고 일본으로 들어갔죠. 이게 도원 선사가 조동종을 알렸고, 화두가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일종의.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명상 도중에 개념 처리를 하게 해요. 명상을 쭉 하다가 잠깐 눈 뜨고 뭔가 문장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다시 명상을 들어가라 그래요. 3년 이상 명상한 사람은 명상하다가 글을 보고 다시 명상으로 들어가면 바로 명상으로 들어가요. 다시 명상의 상태에 들어가는데, 초보자들은 글을 봤던 것이 명상 상태에 들어갈 때 방해를 해버려요. 마음이 분산돼 버려요. 그러니까 디폴트 모드가 당분간 작동한다는 얘기입니다. 명상을 많이 안 한 사람은. 3년 이상 명상 경험자면 꽤 했겠죠.
하루에 15시간씩 3년 하면은 10시간씩 3년 하면은 10,000시간 하는 거예요. 뭐 그 정도는 아니라도 지속적인 명상을 3년 이상 했다면 상당히 명상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저는 제 뇌를 궁금해하는 사람이 있어서 명상하는데 fMRI 찍는 그 속에 2번 들어갔어요. 뇌를 찍으려고. 제 뇌가 비정상이라 찍은 게 아니라 명상할 때 내 뇌가 어떤가를 보기 위해서 2번 들어갔어요. 한 번은 2011년도에 이따 동영상 그건 안 나오고 다른 건 나오겠지만 한 번 들어갔고, 그 다음에 2014년도가 15년도에 썬데이 중앙이라는 데서, 옛날에 썬데이 서울은 아닙니다. 썬데이 중앙 주간지에서 그 기자가 자기도 명상을 하는데 명상한 다른 사람들 뇌는 어떤가 알기 위해서 가천의대 가가지고 fMRI 통 속에 들어가서 30분간 명상을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뇌사진 찍으러 거기 fMRI 찍는데 혹시 들어가 보신 분 계세요? 안 계시길 바랍니다. 거기는 정상인 사람들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뇌출혈이 있든지 이게 들어가면 명상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에요. 머리가 고정되고요. 그리고 소리가 탕탕탕 하는 소리가 공사장 소리처럼 계속 나요. 이게 돌아가면서. 뇌를 찍느라고. 그러니까 거기 누워가지고 명상한다는 것은 그냥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들어가서 명상을 했어요. 뭐가 작동하는가 싶어서. 근데 재미있는 현상이 일어났어요. 이 후두엽이 계속 활성화되어 있더라고요. 눈 감고 명상했는데. 그냥 명상하면서 뭘 보라고 하거든요. 관찰하라고. 자연명상할 때는 자연명상의 대상을 떠올려서 계속 자의 마음을 일으키고, 윗바사나 하면은 몸을 계속 이렇게 관찰을 해요. 근데 눈 감고 있으니까 눈으로 보는 건 아니에요. 눈을 떠봐야 아무것도 안 보여요. 이 앞에 이렇게 가리고 있으니까 눈 뜨면 뭐 더 답답하죠, 사실. 눈 감고 있는 게 낫지. 그래서 명상을 했더니 후두엽이 계속 30분 내내 활성화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보는 구역이 작동했다는 얘기예요. 활발하게. 그때 찍은 사람들 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말하는 것은 명상 도중에 개념 처리를 하고 다시 명상으로 돌아갔을 때 이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가 비활성화되는 쪽으로 빨리 가는 사람과 더디게 가는 사람이 있다. 명상을 많이 한 사람은 빨리 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티베트 스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2001년도부터 우리나라에도 몇 번 오신 민규루 림포체 이런 분. 민규루 림포체는 대략 한 6만 시간, 7만 시간 수행했대요. 지금 이제 40대 초반인데 엄청난 수행을 한 거죠. 주로 이제 무문관들과 수행을 하셨으니까. 근데 이런 분들 뇌를 똑같이 fMRI나 뇌파를 측정해 보니까 명상을 안 할 때나 명상할 때나 똑같다는 거예요. 명상을 안 할 때도 명상 모드에 있다는 거예요. 뇌 자체가. 그러니까 명상 모드로 뇌가 동기화돼 버렸어요. 뇌파도 그렇고 뇌의 상태가 움직이는 것이. 그러니까 10,000시간 이상 한 사람들은 주로 그렇답니다. 10,000시간. 하루에 10시간씩 3년 하면 10,000시간이니까 한번 해보세요. 들어가서 3년간 그냥 뭐 명상을 잘 해야지, 근데. 그러면은 명상 상태로 일상에서 살 수 있다. 저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 명상 상태로 가려면은 조금 연습을 해야 됩니다. 일상에서도 명상을 부지런히 하려고 노력해요. 저는 운전하면서 자연명상 많이 하고, 운전하면서 자연명상 하면은 짜증 안 납니다. 저는 서울에서 운전하고 왔다 갔다 하고 돌아다니고, 오늘도 집에서 아침에 여기 왔다가 여기서 3번 갔다가 3번에서 대치동 갔다가 대치동에서 여기 오고, 얼마나 복잡한 데를 돌아다녔어요. 뭐 짜증 안 납니다. 짜증 내면 바보지요. 어차피 막히는 게 있어서 짜증 내봐야 뭐해요. 자의 마음으로 앞에서 운전하는 사람, 끼어드는 사람도 행복하기를, 뒤에서 따라오는 사람들도 행복하기를, 내가 끼어들면서 또 뒤에 차한테 미안하지만 행복하기를 깜빡깜빡하면서 그럼 훨씬 여유 있게 운전할 수 있어요. 저는 자연명상을 배우고 나서 생활 속에서 자연명상하면서 마음이 많이 안정돼 있어요. 기본적으로 제 스스로가. 제가 앞에서 얘기하다가도 그 사람한테 자의 마음을 일으킵니다. 강의하다가도 일으켜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행복하기를. 제 속마음으로 하고 있지만. 그게 생활 속에서 명상을 하는 것이 굉장히 익숙해져 있어요. 자연명상을 한 지 한 16년 정도 됐거든요. 훈련을 한 지는 그때부터 했으니까. 너무 마음이 편해요. 실제로. 그러면은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에 덜 빠진다. 덜 빠지면 훨씬 마음이 안정되고 편안하고 행복하고, 그렇다고 멍청해지는 게 아니에요. 명상은 멍청해지는 일이 아니에요. 명상은 명료해지는 일이지.
명료하고 고요하고 안정되는 일이지 멍청해지는 일은 멍상입니다. 그럼 멍청한 상태. 멍청하게 되는 것이 명상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명상을 하면은 이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가 비활성화되면서 안정되고 평화롭고 행복해진다. 그러니까 명상을 통해서 많은 효과들이 나타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뇌과학에서 말한 거고 아까 바로 직전에는 부처님 말씀이고 근데 용어는 달라도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사실. 저는 불교를 과학적이라고 하는 말에는 약간 토를 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과학적으로 불교가 그래도 불교가 가장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지만은 불교를 과학이다 하면은 좀 과학을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과학은 완성된 학문이 아니에요. 계속 진행되고 있는 학문이에요. 계속 달라지고 계속 더 나아지고 지구의 역사가 아니면 우주의 역사가 137억 년 됐다. 이게 빅뱅이 일어난 뒤로 137억 년이 지났다는 건데 제가 갖고 있는 상상력을 동원하면은 불교적인 상상력을 포함해서 137억 년 전에 있었던 물질이 발견될 날이 우리 시대에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눈에 지금 측정이 안 될 뿐이에요. 스티븐 호킨스가 얘기했어요. 137억 년 전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모른다. 그렇지만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모른다 이렇게 했어요. 모른다는 것은 지금 파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측정할 수 있는 도구로 파악이 안 되는 거지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불교의 세계관에 의하면 우주는 시작이 없는 때부터 지금까지 흘러왔어요. 근데 뭔가 흔적을 안 남겼겠어요? 어딘가? 언젠가 인간이 발견한 어떤 빛에서 200억 년, 300억 년, 500억 년 된 흔적을 찾을 수 있다는 그러한 생각을 혼자 하고 있습니다. 제가 천체 물리학자가 되면 그걸 발견하려고 길을 써가지고 이걸 발견하려고 마음먹고 봐야만 보여요. 과학적 진리는 그렇습니다. 유가와 히데키가 일본에서 핵 안에 있는 중간자를 발견할 때 반드시 있을 것이다라고 가정하고 보기 시작하니까 그게 발견된 거예요. 노벨 물리학상 받았잖아요. 그건 도가적인 상상력입니다. 음과 양이 같이 있다. 반드시 있을 것이다라고 딱 해서 보니까 그게 관찰이 된 겁니다. 힉스가 있을 것이다. 1950년대 누가 얘기해서 작년인가 재작년에 노벨 물리학상 탔잖아요. 힉스는 다른 사물을 존재하게끔 하는 그러한 원소인데 이건 없는 원소예요. 실제로는. 근데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플러스 마이너스 전자가 부딪히면 사라져버려요. 그게 힉스로 돌아갔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 제로 상태에서 두 개가 또 팍 나와요. 플러스 전자, 마이너스 전자 이렇게. 그 소립자들이. 그게 힉스라는 거예요, 그게. 그를 가능성만 얘기했는데 그게 이제 확인된 거예요. 소립자 중에 하나가. 뭐 되게 아는 소리 하는데 잘 모릅니다. 제가 그래도 이과를 공부해가지고 아주 과학을 재미있게 공부한 사람이라서 대학교 때도 좀 관심 있게 했어요. 어쨌든 명상을 경험한다는 것은 특이한 경험을 하는 거예요. 자, 신통력이 명상을 하면 생기잖아요. 신통력. 신통력은 마음의 힘입니다. 마음의 지혜의 힘이에요. 그러니까 평소에 안 보이던 것이 이 마음이 집중된 상태에서 보인다는 거예요. 평소에 안 보이는 것은 사람들의 마음이 안 보입니다. 우리는. 자기 마음은 저절로 알아요. 그죠? 스스로 압니다. 내 마음 나도 모른다는 것은 내 마음이 어디로 튈지 모른다.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가 어떻게 작동할지 모른다는 거고 실제로 괴로울 때 괴로운 줄 알고 즐거울 때 즐거운 줄 압니다. 그죠? 근데 타인이 그런 줄은 잘 몰라요. 표정 보면 조금 알 수 있어요. 그죠? 말해보면 조금 알 수 있는데 마음에서 직접 일어나는 일은 잘 모릅니다. 그걸 알면은 별로 기분 안 좋은 일이 더 많을 거예요. 모르는 게 다행인 거예요, 사실은. 옆집 사람이 같이 엘리베이터 탔는데 속으로 계속 나에 대해서 궁시렁궁시렁 대고 있는데 그게 다 들린다고 해봐요.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그죠? 안 들리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알고 살아야 되는데 그게 들리기 시작하면은 분열이 일어났다고 생각을 해요. 들릴 수 있습니다. 마음이 집중되면은. 어떤 아이들은 그게 집중력이 길러져가지고 들리는 아이들이 있어요. 내 아이가 분열증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환청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마음 안에서 제잘되는 것이 이 사람 귀에는 들리는 거예요. 이 아이 귀에는. 그때 조심해야 돼요. 그럴 때는. 어쨌든 신통력을 가지면은 물리적인 세계가 마음에 의해서 조정이 돼요. 그래서 비를 내리기도 하고 불을 일으키기도 하고 허공을 나르기도 하고 땅속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물 위를 걷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이게 명상의 힘이에요. 명상에 의한 마음의 힘이에요. 이런 것은 좀 보여줘야 되는데, 그죠? 이제 나중에 볼 허버트 벤슨이 달라이라마께 요청해가지고 티베트 스님들 중에 좀 마음의 힘으로 물질을 변화시키는 것을 좀 확인하고 싶다니까 뚜모 수행하는 수행자들을 소개해 줍니다. 뚜모라고도 하고 뚜모라고도 하고 마음의 분노의 힘을 가지고 몸에서 열을 내는 사람들이 피부 온도만 8도 정도 높아져요. 이 피부만. 우리 몸은 36.5도 아닙니까? 이게 8도가 만약 속에서 8도 높아지면 죽습니다. 그죠? 근데 피부 온도만 8도를 높여요. 이분들은. 그래서 추운 5도 정도 되는 방에서 물에 적신 그 시트, 침대 시트를 이렇게 걸치고 다 말려버려요. 빨리 말리는 자가 수행을 잘한 자예요. 실제로 그렇게 실험을 했어요. 몸에서 열이 나가지고 이게 바로 말라버려요. 보통 사람들은 그게 말리기 전에 추워가지고 감기 걸리고 그러는데 티베트에서 혼자 동굴에서 수행하기 위해서 티베트 스님들이 명상을 해가지고 개발한 수행법입니다. 발열시키는 수행법이에요. 몸에서. 명상의 힘들이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데 뭐 그런 것들은 하나의 특별한 경험이라고 하더라도 명상은 기본적으로 마음을 안정시킨다. 자, 전통적으로 명상을 해왔습니다. 종교 전통에서 종교, 신념, 가치관, 삶의 방법과 깊이 결합돼서 명상을 해왔습니다. 불교의 명상은 뭐 삼매와 지혜 수행으로서 우리 마음을 고요하게 안정시키고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꿰뚫어 보면서 지혜를 개발해서 깨달음을 얻는 것이 목적이죠. 그 다음에 자기 컨트롤 기법으로 명상이 개발돼서 신체적 건강을 유지하거나 심리치료, 자기 성장, 자기 향상을 목적으로 명상이 이제 수련되기 시작합니다. 이거 심리학적으로. 주의 집중법으로서 명상을 얘기하고 의식 단련으로서 명상을 얘기하다가 이걸 다 종합해가지고 자기 컨트롤 기법, 주의 집중법, 의식 단련으로서 명상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전통적으로 한층 더 높은 의식 상태 혹은 훨씬 더 건강하게 여겨지는 상태에 도달하고자 정신적 과정을 가다듬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주의의 의식적 훈련이다. 파란색 쳐놓은 이 부분이 핵심 용어입니다. 우리의 어텐션을 의식적으로 훈련한다. 그래서 명상은 노력을 해야 돼요. 처음에는 많이 해야 됩니다. 많이 잘 해야 돼요. 잘못하면은 거꾸로 가요. 잘하면은 올바른 길을 가면서 좋은 경험들을 많이 하고 의식적이라는 말은 노력한다는 뜻입니다. 명상은 가만히 앉아서 되는 게 아닙니다. 훈련해서 훈련하고 집중하고 또 관찰하고 현대에서는 이완이나 심리치료를 목적으로 행해질 수도 있다. 이완은 마음의 이완이죠. 뭐 심신의 이완이라고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완법들이 있습니다. 명상 자체가 이완법이다. 특히 사마타 명상, 삼매를 닦는 명상은 이완에 탁월합니다. 자연 명상이 이완에 많이 도움이 되고 심리치료 목적으로 행해질 수도 있다. 많이 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주의를 어떻게 훈련하느냐 이게 명상의 관건입니다. 주의를 하나로 모으는 것 그것은 마치 이것과 같은 거예요. 이렇게 모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초점이 이렇게 맞춰지면 이게 지금 이 레이저 빛이 녹색 빛이 나가는 이것이 이게 글씨를 다 가르치지도 못해요. 그죠? 만약에 불을 다 꺼놓고 이걸 비추면요. 이 점만 보여요. 레이저 광선을 쏘는 것은 사마타 명상. 한 곳에 딱 집중하는 거예요. 그런데 위파사나 명상은 서치라이트를 비춰요. 둥글게. 이것도 집중을 하는데 넓게 집중을 해가지고 거기서 뭐가 일어나는지가 보여요. 이게 위파사나의 관찰 명상입니다. 그러니까 주의를 포커스에서 이렇게 딱 한 군데다 이렇게 쏘느냐, 맞추느냐, 또는 넓게, 어느 정도 넓게 서치라이트를 비춰서 그래도 뭐가 도망가면 이렇게 비춰야 이렇게, 그죠? 감옥에서 이렇게 비출 때 이런 레이저 빛을 쏘면 뭐가 보이나요? 그죠? 점만 보이지. 그러니까 서치라이트를 비춰서 한 1m, 2m 또는 한 4, 5m 정도 되는 부분을 환하게 비치는 겁니다. 빛을 모아서 쏘지만 그게 위파사나적인 관찰입니다.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경험을. 자, 그래서 서양 심리학자들은 명상을 세 가지 형태로 분류합니다. 집중 명상, 열림 명상, 관조 명상. 집중 명상이 이 레이저 빔을 쏘는 거예요. 초월 명상, 요가, 자연 명상, 호흡 명상 같은 거. 하나의 대상에 의식을 집중하는 명상. 마음이 동요된 마음이 가라앉고 만성적 스트레스가 가라앉는다. 없어지진 않지만 가라앉습니다.
많이 효과를 봅니다. 열린 명상은 윗바사나나 마음챙김 명상이라고 하고 심신의 모든 경험에 주의를 열어놓고 현재 순간의 경험을 흘러가는 그대로 관찰한다. 서치라이트를 비추면서. 그냥 다 관찰하는 게 아니에요. 다 서치라이트를 비춰서 그 부분이, 근데 서치라이트를 비추는 부분은 방법적으로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순서적으로 비추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강한 곳에 비추는 방법이 있어요. 윗바사나 방법은 관찰이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그냥 몸을 순서적으로 관찰하는 방법, 그 다음에 몸에서 또는 마음에서 일어나는 경험이 두드러진 경험에 탁탁 비추는 방법이 있어요. 두 가지 다 바른 방법입니다. 순서적으로 관찰하는 것은 몸의 감각을 고행카 방식에서 그렇게 하고, 고행카는 우바킹이라는 스승 위에서 배웠고, 우바킹은 사야테찌, 사야테찌는 그 위에 레디사이드한테 배운 방법입니다. 몸의 감각 관찰을. 마하시 방식은 핵심적으로 강하게 일어나는 감각이나 생각이나 감정을 딱 관찰을 해요. 딱딱 잡아요. 이렇게. 두 가지를 다 해보면 두 가지 다 장점이 있습니다. 연습을 해보셔요. 그거는 심신의 모든 경험에 주의를 열어놓고 현재 순간에 경험을 흘러가는 대로 관찰해서 부정적인 심리 상태의 완전한 제거를 통해서 행복을 경험한다. 제가 1991년도에 윗바사나 수행을 해서 행복해졌다 했을 때 이거는 이 관찰력은 엄청나게 강해서 관찰이 안 되는 것이 없었어요. 실제로. 내 몸과 마음에서 어떤 것이 일어나도. 심지어는 뭐 허벅지 안에 맥박이 뛰는 것까지 관찰이 돼요. 우리 몸에서는 전신에서 혈액이 흐르기 때문에 맥박이 다 잡힙니다. 사실은.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 맥박이 느껴지지 않죠. 가만히 있을 때 제일 먼저 맥박이 느껴지는 곳은 심장 근처예요. 복부 근처, 심장이네. 심장 근처가 아니라 여기가 맥박이 뛰고요. 그 다음에 관자놀이에요. 여기 맥박 뛰는 거 금방 관찰이 됩니다. 그 다음에 턱 밑, 그 다음에 뭐 손 같은데 이게 가만히 있는데 느껴져요. 이게. 그러다가 온몸에서 맥박이 뛰는 것들이 탁탁탁탁 느껴져요. 이거는 없는 게 생긴 게 아니라 있는 것을 보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평소에는 안 보이는 것들이. 그래서 아주 세밀하게 아주 몸에서 일어나는 경험이나 심리적인 경험들이 딱딱딱딱 잡혀요. 아주 날카롭게 잡히는데 마음은 고도로 안정돼 있어요. 아주 평온하게, 아주 예리하게. 이게 두 가지가 같이 된다는 게 너무 신기하게. 그것을 선에서는 성성적적이라고 합니다. 화두를 또렷하게 드는데 마음은 고요하게 가라앉아 있다. 이런 뜻이에요. 맑게 깨어 있는데 마음은 이게 예민해지면은요, 마음이 불편해지거든요. 민감해지잖아요. 사람이 민감해지면은 날카로워집니다. 근데 이건 날카로워지는 게 아니라 고요하게 가라앉아 있는 상태에서. 그런 경험을 하게 될 때가 옵니다. 명상을 하시다 보면. 그래서 윗바사나 수행을 통해서도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다. 그다음에 관조 명상은 초월적인 존재에게 마음을 열고 자신을 내맡기는 명상. 유대교의 까발라 명상, 그다음에 가톨릭의 향심기도, 불교의 연불수행 같은 건데 사실은 전통적으로 불교의 연불수행은 집중 명상에 들어갑니다. 명상에는 긍정적인 심리 효과가 있다. 기억, 지능, 창조성, 대인관계 기능, 인격, 자기 존중감 향상, 행복, 긍정적 정서, 공감, 자기 실현, 우호적 신뢰감과 일체감, 영성의 향상. 좋은 건 다 갖다 놓은 것 같아요. 이게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하니까 이런 것들이 경험됐다는 얘기입니다. 뭐 이거는 거의 상식적으로 그냥 알려져 있어요. 너무나 많은 데이터들이 나와 있으니까. 그 다음에 내면 검색으로서의 명상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내면 검색이라고 치면 나와요. 1단계는 주의력 훈련. 집중된 주의나 열린 주의 둘 중에 하나, 사마타 윗바사나, 선정과 지혜 양쪽을 개발하고 고차원적인 인식 및 감정 능력의 기초가 된다. 이 주의력 향상이. 주의를 하나로 모으는 방법, 주의를 약간 넓은 부위에 집중해서 관찰을 하는 방법. 그 다음에 2단계는 자기 이해와 자기 통제력이 생긴다. 감정의 흐름을 고해상도로 인식한다. 분노가 일어나면 바로 잡고, 불안이 일어나도 바로 잡고, 이렇게. 생각이 튀면 바로 잡고 이렇게. 자기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순간순간 포착하면서 이해하는 거예요. 저는 명상하면서 저 자신을 찾기 위해서 명상을 했다가 나중에 그는 내 자신을 찾는 행위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몸과 마음을 이해하는 행위다. 이게 명상이다라고 이해하고서 저 자신을 찾는 행위를 버렸습니다. 버린다고 해서 저를 버린 건 아니에요. 그런 고정된 자아는 없다라는 것을 이제 경험하게 되면서 그냥 흘러가는 대로 그냥 보는 겁니다. 계속. 그 다음에 유용한 정신습관을 창조하는 것은 만나는 사람에게 순수한 선의를 일으키는 것. 대상은 누구라도 상관없습니다. 모든 생명도 좋고 만나는 사람 누구에게나. 그런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한다. 이게 내면 검색 프로그램이에요. 이 차도 몽탄이 구글 엔진이 우리나라에 몇 번 왔었죠? 몇 년 전에도 왔었고 저도 직접 얘기를 들었는데 이 친구는 재밌는 친구예요. 이제 40대니까. 100만 명의 수타원을 만드는 프로젝트를 자기 나름대로 운영하겠다는데 뭐 하고 있는지 모르네요, 요새. 수타원이 100만 명 되면은 인간이 바뀔 것이다, 이렇게. 수행을 하면은 뭔가 변화가 일어나는 그 임계점이 있으니까 그 임계점을 넘어서는 사람들을 배출하겠다. 100만 명이 아니라도 100명이라도 만들면 좋은데. 현대 수행되고 있는 명상은 11가지 정도를 들고 있습니다. 이게 미국에서 나온 책이에요. Meditation for Dummy라고 명상 초보용 책입니다. 만트라를 반복하는 것, 현재 순간에 대한 마음 챙기는 알아차림, 마인드풀 어웨어니스, 호흡을 따르거나 숫자를 세는 것, 수식관, 몸의 감각의 흐름에 주의를 기울이기, 자해, 연민, 용서와 다른 치유하는 정서 개발하기. 이걸 빨간색으로 칠해놓은 이유는요, 이 4가지를 제가 주로 하고 있는 명상이에요. 나머지 6, 7, 8, 9, 10, 11은 잘 안 하는 다른 종교의 명상들이 많고, 6번이나 또는 뭐 9번 같은 경우는 티벳에서 하는 명상. 티벳은 그 관상 명상이 많이 발전해 있어요. 비주얼라이제이션 하는. 무문관 들어가서 티벳의 스님들이 또는 티벳 수행자들이 동굴 속에 들어가서 딱 폐관을 하고 밖에서 넣어주는 음식을 주든지 자기가 음식을 갖고 들어가서 안에서 먹든지 아주 간단한 음식을 먹고 사는데 어떻게 사나 했더니 그냥 혼자 살지 않더라고요. 안에 들어가서도. 절하는 방법, 그 안에서 절을 하거든요. 절할 때 그냥 하지 않습니다. 뭐 오른쪽에는 모든 아버지를 의시로 한 모든 남성들, 왼쪽에는 어머니를 의시로 한 모든 여성들과 함께 내 앞에 모든 불보살님께 내가 절을 한다. 이런 마음으로 절을 하더라고요. 왼쪽 오른쪽이 바뀌었을 수는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한국에 들어오신 청전 스님께 다람살라에 가서 3년 전에 여쭤봤어요. 스님 절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여주세요 하니까 그 스님 처소에 절하는 이게 나무판이 있어서 그랬더니 절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손을 이렇게 모으면서 세상의 모든 남성, 모든 여성과 함께 나 혼자 절하는 게 아니라 그들과 함께 내가 모시는 수많은 불보살님, 부처님의 가게에 계신 성현들께 내가 절을 하는 겁니다. 그분들을 대표해서 혼자 절하지 않아요. 그래서 한 번을 하든 108배를 하든 이렇게 하니까는 견디는구나. 그러니까 절대로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부모님을 의시로 한 수많은 사람들과 그다음에 성현들과 함께 있다고 생각하니까 뭐 혼자 있어도 외롭게 수행하지 않죠. 그런 훈련을 충분히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문문관에. 자, 어쨌든 이런 명상들을 한다. 뭐 여러 가지 명상을 한다는 뜻이고요. 명상에 대한 오해는 생각이 많아서 명상을 못한다. 생각이 있다고 명상 못하는 거 아닙니다. 생각에 빠지지 않으면 돼요. 생각은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왜 일어나느냐? 조건이 있으니까 일어나죠. 이게 연기법이에요. 생각이 일어날 조건을 과거에 만들어 놨으니까 지금 일어나는 거예요. 계속. 과거로, 미래로 왔다 갔다 하면서. 디폴트 모드와 네트워크가 다시 작동하는 겁니다. 가만히 앉아있지를 못하기 때문에 명상할 수 없다. 명상은 서서도 할 수 있고 걸으면서도 할 수 있고 누워서도 할 수 있어요. 제가 누워서 1시간 동안 명상을 한 적이 있어요. 너무 감기가 심해가지고 콧물이 너무 나서 2년 전에 미얀마 가서 명상하는데 감기 걸렸어요. 콧물이 줄줄줄 흘러가지고 머리 띵하고 그래서 제 방으로 돌아와서 딱 1시간 동안 딱 명상하는 시간 동안 1시간 동안 딱 누운 채로 그대로 명상을 했어요. 눈 감고 있어도 잠도 안 오더라고요. 한 40분 지나니까 옆구리가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누워있는데 이렇게. 옆으로 누워있으니까. 좌선할 때처럼 안 움직이고 1시간을 채우자 해가지고 안 움직였어요. 점점 눌려가지고 힘들더라고요.
아, 누워있는 것도 시간 지나면 아프구나. 그전에는 그렇게 1시간씩 누워서 명상한 적 없어요. 자기 전에 누워서 있다가 그냥 잔 적은 있어도. 앉아있을 때만 힘든 게, 오히려 차라리 앉아있는 게 훨씬 편해요. 1시간 동안 앉아있는 게. 자세만 익히면은. 그러니까 이거 앉아있지 못하기 때문에 명상을 못한다는 말은 잘못 알고 있다. 명상할 시간이 없다. 이거는 1초라도 할 수 있습니다. 디파마라고 하는 인도 디파의 어머니라는 분인데, 이분은 이제 붓다의 딸 세상을 비추다라고 우리말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 책을 읽고 싶으신 분은 얘기하셔요. 저한테. 뭐 문자를 보내든 뭐 카톡을 보내든 제 전화번호 아까 있었으니까 제가 보내드릴게요. 읽어보십시오. 89년도에 돌아가셨는데 많은 서양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주고 아주 훌륭한 분입니다. 아나함까지 갔다고 하는 얘기를 해요. 뭐 제가 자로 살았지만 빵집 하느라고 시간이 없다 그러니까 너 그럼 숨 쉴 시간은 있냐 이렇게지. 숨을 쉬고 삽니다. 그럼 숨 한 번 들이마시고 내쉬는 거 알아차려봐라. 그게 명상이다. 숨 한 번. 그거 뭐 한 번 하니까 되잖아요. 그럼 빵 구우면서도 얼마든지 숨을 쉬고 있으니까 알아차릴 수 있죠. 그래가지고 점점 시간을 늘리게 해서 명상을 가르쳤다는 얘기예요. 시간 없어서 명상 못한다는 말은 시간을 쓸 줄 모르는 것이다. 또는 명상하는 방법이 꼭 시간을 잡고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몰라서 하는 말이다. 제대로 하는 게 어떤 것인지 몰라서 명상을 할 수 없다. 이거는 간단하게 명상에 대한 가르침을 얻으면 바로 할 수 있습니다. 명상하는 동안에 머리가 비어 있어야 한다. 이게 무슨 머리가 비어지나요? 머리를 빌 수 없습니다. 생각을 버려라 한다고 버려지지 않습니다. 생각은 일어날 만큼 둬야 돼요. 그냥 가지고 가야 돼요. 가다 보면 적어지고 안 하게 돼요. 명상은 종교적, 영혼적인 요소가 있어야 된다. 명상은 이미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명상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종교하고 별로 관계없습니다. 종교인들은 명상을 잘 안 합니다. 다른 것들이 할 게 많아가지고. 명상을 제대로 하려면 매우 불편한 좌상, 결과부자를 해야 된다. 이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앉아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하는 거다. 이것도 틀렸고, 누구나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누구나 스트레스가 있기 때문에 누구나 할 수 있다. 어른만 하는 거다. 어른 말을 알아듣는 아이들은 다 할 수 있습니다. 3살짜리도 할 수 있고 대개 6, 7살 정도 되면 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 다시 때 7세 아라한들이 꽤 많았어요. 아라한이 그냥 되나요? 명상했으니까 되죠. 아까 그 활 만드는 사람은 화살을 곱게 하듯이 한다. 그 개성이 나온 게 그 개성하고 닮은 개성이 지혜로운 사람은 농부가 물기를 내는 것처럼 마음을 잘 조절한다. 이 개성을 말한 게 7세 아라한이에요. 탁발 가다가 농부들이, 그 다음에 활 만드는 사람이 활 만드는 걸 보고서, 아, 나는 왜 내 마음을 조절을 못할까 해가지고 절에 들어와서 명상해서 아라한이 됐다는 거예요. 7살 동자승이. 어른만 하지 않습니다. 만트라를 외워야만 명상을 시작할 수 있다?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옴, 아홈, 바지라, 시티 하는 구루 림포체의 만트라. 뭐 이걸 해야만 명상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만트라를 하는 것은 명상에 도움이 되죠, 당연히. 엘리트와 부자들이 하는 거다. 이건 돈 든다는 얘기예요. 돈 안 드는 명상도 있습니다. 고행카 센터는 돈 안 내고 합니다. 돈 안 내고 해서 세계 200몇 군데 센터가 생겼어요. 명상비를 안 받아요. 끝나기 전날에 약간 명상비를 대신에 보실 하라는 얘기를 좀 몇 번 해요. 돈 없으면 못 내니까. 저는 우리 아이들하고 10년 전에 가가지고 돈 한 푼도 안 내고 셋이서 10박 11일을 미국 일리노이스에서 단마 파사카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마워서 매사추세츠 가가지고 단마 서비스를 했어요. 3일간 200명 밥하는 일을 했어요. 죽겠더라고요. 식당에서 어떻게 알바하지 하고서 2시간 동안 죽을 줬는데 200명분을 눌러붙지 않으라고. 달리라고 하는 거. 인도식 녹두 죽입니다. 돈 없어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몸이 건강하면 할 수 있습니다. 명상법을 배우는데 수년이 걸린다. 이거는 익숙하게 되는데 그렇게 될지 몰라도 바로 할 수 있습니다. 많은 기업에서 하고 있고 명상에는 놀라운 사실이 있다. 뇌의 가소성이 촉진되고 회백질이 증가하고, 이거는 가소성이 촉진된다는 말은 뇌가 더 활발하게 시냅시스가 이렇게 연결된다는 그런 의미예요.
건강해지는 거예요. 뇌가 건강해지면 무슨 일이 안 일어나죠? 치매가 안 일어나요. 치매가 걱정되는 분은 손을 움직이는 일과 명상하거나 머리를 쓰는 일을 해야 돼요. 그 중에 하나가 명상이고, 더 좋은 방법, 뭐 비슷하게 좋은 방법은 어학을 하는 거예요. 어학. 지금부터 어학을 하나 배워보세요. 치매가 걱정되는 분들은 아주 어려운 어학을, 생전 공부 안 해본 러시아어를 배운다든지, 고대 히라버를 배운다든지, 라틴어를 배운다든지, 별로 상관없으니까 그냥 산스크리트를 배우세요. 빨리어나 또는 불교 한문 학당에 들어가세요. 한문을 그냥 죽으라고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뇌를 쓰면 뇌가 건강해져요. 안 쓰니까 이게 퇴화돼가지고 이제 점점 치매가 오죠. 그리고 재미있게 사세요. 재미있게. 기분 나쁜 일 있어도 그래 오죽하면 그러겠냐고 넘기고 재미있게. 그럼 뇌가 덜 상합니다. 기분 나빠하면요 내 뇌가 공격을 받는 거예요. 뇌세포가 팍팍 죽어요. 그냥. 수면 효과가 있고 뇌 고혈압 약보다 좋은 효과가 있고 염색제 말단을 보호하고 HIV 진행을 늦춰줘요. 면역 기능이 강화돼서. 저는 HIV 감염자들하고 8주 명상을 여러 번 했습니다. 거기 돌보는 간호사가 저한테 명상을 배운 사람인데 가톨릭 쉼터인데 서울역 앞에 있어요. 어딘지 얘기를 안 해요. 거기는 공개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거기 가서 서울역에서 걸어가가지고 이렇게 건너가는데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 사람들하고. 또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에이즈 환자 얘기하는 거예요? 에이즈가 되기 전에 선천성 면역 결핍증 HIV 바이러스라고 하는데 영어로 그걸 제가 얘기해 주잖아요. 그냥 구글에서 찾으세요. HIV 바이러스에 걸리면은 에이즈로 이제 발병되죠. 이게. 에이즈가 되기 전 단계, HIV의 진행을 늦춘다는 것은 에이즈가 되게끔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에이즈로 발병이 잘 안 됩니다. 당뇨병처럼 잘 조절해요. 에이즈 환자가 아마 당뇨병도 잘 안 나는 것이 HIV도 언젠간 잡힐 것 같은, 잡히지 않겠어요? 당뇨가 있는 채로도 사니까 HIV인 채로 그냥 삽니다. 근데 단지 사회에서 격리돼 버려요. 모든 지원이 다 끊기고. 그래서 국가에서 주는 걸 가지고 살아요. 저는 군대를 미군 부대에서 여기 용산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이거 교육 많이 받았어요. HIV에 감염되는 경우와 감염 안 되는 경우를 교육을 받아서 그 사람들하고 허그를 한다든지 악수를 한다든지 아무 상관없어요. 같이 밥 먹는 거 아무 상관없어요. 그 사람이 썼던 숟가락만 내가 안 쓰면 돼요. 성적인 행위를 안 하면 되고 화장실 같이 쓰는 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어디 가서 그냥 너무 그냥 깔끔 안 떨어도 괜찮아요. 웬만한 것으로는 전염이 안 됩니다. 이거는. 근데 우리나라는 많은 경우가 수혈 때문에 전염이 됐어요. 수혈하기. 뭐 억울하죠, 사실은. 통증이 완화된다. 이런 결과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명상의 놀라운 사실 7가지. 헌팅턴 포스트에 나온 거고. 명상은 점점점 시각이 좋아졌다. 그래서 명상의 효과가 많이 나타났다. 이런 뜻이고요. 이건 넘어갑니다. 명상을 하면은 행복한 정서들이 많이 개발된다. 명상하면은 아까 말했듯이 유전자 레벨에서 변화가 온다. 이게 하버트 벤슨 심장병 의사예요. 이분이 이완 반응을 만들었고 초월 명상을 간단하게 해서 이완 혁명이라는 책을 쓰면서 스트레스 유전자에서 변화가 일어난다. 아까 말씀드린 팔자 고친다는 말이고요. 그다음 면역 세포가 활성화된다. 이건 좀 한번 잠깐 볼까요? 제가 2011년도에 찍은 겁니다. 그렇다면 명상을 하면 면역력을 높일 수 있을까? 10년 이상 명상을 해왔고 지금도 일주일에 3회 이상 명상을 하는 명상 수련자 4명의 면역력을 알아봤다. 여러분도 아는 분들이죠. 마가스님. 대표적인 면역세포인 NK세포의 혈중 활성도를 비교 측정했다. 자연사회세포라고 불리는 NK세포는 스스로 암세포를 찾아내 죽이는 대표적인 면역세포다. 암세포를 찾아낸 NK세포는 단백질 물질을 뿌려 암세포에 구멍을 낸다. 그리고 암세포를 팽창시켜 파괴한다. 검사 결과
명상 수련자 4명 모두 일반인 평균에 비해 NK세포의 활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명상을 20년 동안 계속해온 김재선 씨는 NK세포 활성도가 2배 가까이 높았다. 미국 위스콘신 대학에선 명상을 하는 사람과 명상을 하지 않는 사람에게 독감 백신을 접종해 항체 변화를 알아보는 흥미로운 실험을 했다. 그 결과 명상을 하는 사람이 대조군에 비해 더 많은 항체를 보유했다. 명상을 통해서 이런 부교감 신경계가 활성화되는데 이런 스트레스 완화에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코르티졸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많이 분비가 되는데 이런 명상을 통해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억제가 됩니다. 이런 억제를 통해서 실제로 면역계가 활성화가 되고 이런 결과로 실제로 명상이 어떤 질병 예방에 효과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굉장히 높게 나왔잖아요. 요거 피 뽑기 일주일 전에 5박 6일 명상을 했어요. 용인에 있는 행복선원에서. 그래가지고 조금만 이 자의 마음을 일으키면 몸이 찌릿찌릿했어요, 실제로. 찌릿찌릿합니다. 지금도 하면은. 예, 몸에서 일어나는 반응이에요. 전기 오듯이. 이게 희열의 반응이에요. 기쁨의 반응인데. 그때 그런 상태에서 피를 뽑았으니 저렇게 비정상적으로 높았죠. 저걸 보고서 저 아는 심리학자가 야, 김재성 교수는 너무 많이 나왔다. 마가 스님이 24 정도 나온 마가 스님이 명상을 하는 사람들이 그 정도 나온다는 거예요. 늘. 저는 30까지 올라와 버렸으니까 저 뭐 했지? 하고서 제가 나중에 얘기해 줬어요. 제가 명상을 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 상태에 이 기운들이 있어서 그랬을 것이다. 지난번에 제가 명상 미얀마 갔다 오면서 한 달간 수행하는 사람들하고 이거 똑같은 혈액 채취를 했는데 공항에서 출발할 때 뽑고 도착해서 공항에서 뽑았는데 약간 이게 이 면역 기능, 이 NK 세포는 여전히 좋았는데 다른 것들이 잘 안 나왔더라고요. 스트레스에 대한 것들이. 근데 밤새도록 비행기 타고 가서 여기서 뽑으니까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미얀마 명상센터에서 시작하기 전에 딱 뽑고 딱 끝나고 거기서 뽑았으면 달라졌을 거예요. 우리 혈액이라는 것은 굉장히 민감하다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뭐 그런 일이 있었고요. 하나만 더 보면은 고혈압하고 관계된 겁니다. 스트레스로 인한 대표적인 질환에 고혈압을 비롯한 심혈관 질환도 포함된다. 평소 고혈압 증세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명상을 하게 한 후 명상 전과 후의 혈압 변화를 살펴봤다. 횟수는 3년 정도 됐고요. 혈압이 한 160 넘을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지금 머리 뒷목이 되게 많이 아프고요. 몸이 되게 피곤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안경미 씨는 고혈압 증세가 나타난 지 10년이 넘었다. 너무 오래되니까 이제 그 언덕길 같은 데 걸을 때 허걱거려요. 그러니까 그런 거 무섭고 이제 이게 뭐 폭탄처럼 무섭잖아요. 언제 내가 혹여라도 그 찬바람이 계절 바뀔 때 그런 거 이게 그렇게 무섭죠. 이제. 먼저 실험 참가자들은 명상 전문가에게 명상하는 방법을 배웠다. 실험 참가자 4사람은 모두 처음으로 명상을 접하는 것이다. 명상 전과 명상을 하는 동안 30분씩 혈압과 심장 박동수, 스트레스 지수의 변화를 측정했다. 짧은 명상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명상을 하는 동안 4사람 중 3사람의 혈압이 낮아졌다. 특히 안경미 씨와 이영래 씨는 혈압과 심박수는 물론 스트레스 지수도 현저하게 낮아졌다. 명상이라는 것을 처음 해보시는 강사로부터 해서 아주 수행 준비가 많이 되지 않으신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환자분들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혈압이 많이 감소한 최고 20% 정도 감소하게 되는 경향을 보였고, 또한 혈압이 스트레스 지수가 많게는 40%까지 굉장히 가슴이 좀 두근대는가 그런 경우가 그냥 가만히 쉬는 것보다도 명상을 할 때 스트레스가 매우 30%에서 40% 감소해서 굉장히 안정화되는 영향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스트레스를 낮춰주고 혈압에도 도움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물론 이거는 뭐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건 아니라 4명을 대상으로 갑자기 저한테 오라 그래가지고 가톨릭 병원에 가서 그냥 회의실에서 한 거예요, 명상을. 명상은 장소하고도 상관없습니다. 전부 다 저하고 처음 보는 사람들이고 저도 어떤 결과 나올까 궁금했는데 나중에 이 의사 선생님이 개발한 그 스트레스 지수, 심박수 재는 거 이 기계를 달아놓고 30분간 명상을 명상하기 30분 전부터 측정해서 명상 30분 하고 끝난 다음에 30분까지 쭉 1시간 반을 측정을 했어요, 이 환자들한테. 그러니까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는 거고요. 이건 더 실험을 해야 되는데 의사들이 해요, 이제는. 명상의학회가 생겨가지고 의사들이 작년, 재작년부터 정신과 의사들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뭐 의사들은 뭐 자기들이 해야 성이 풀리니까 돈 되는 일은 또 남한테 안 시키죠, 그죠? 한국의 의사들은 그래요. 잘하면 다행이고 좋은 일이지만 명상 배우러 병원에 가야 될 일이 생기면 안 되겠죠, 그죠? 어쨌든 오늘은 명상 연습을 좀 못하고 끝나는 것 같지만 내일은 좀 하겠습니다. 이거 여기다 전까지 이거 종까지 해놓고 종이라도 한번 치고 끝낼게요. 들어보세요. 종소리가 궁금하시면은 나중에 얘기하세요. 싱잉볼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3분 가요. 3분간 녹음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저한테 얘기하시면 제가 종소리 보내드릴게요. 제 밴드에 올라가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밴드에 들어오시면은 자료들이 쭉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이건 제가 3년 전에 다람살락에서 일주일 동안 찾다가 오기 전날에 만난 싱잉볼이에요. 너무나 다행스럽게 모시고 다닙니다, 제가. 딱 크기도 적당하고 너무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고 소리도 좋고 소리가 너무 좋아요. 이 소리를 만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네, 불교 박람회 가시면은 이제 젠 힐링이라고 하는 여기 봉은사 근처에 있는 것 같아요, 어디. 불교 박람회 이제 10월 11일, 12일 하니까 어디 뭐 가셔서 거기서 파는 거 사시면 돼요. 이 정도 소리가 나려면 한 2, 30만 원 할 겁니다. 그건 스님 하다가 환속하신 거예요? 저요? 예. 대학 다닐 때 그 스님 하셨다면서요? 예, 예. 이제 환속한 지 19년 됐습니다. 출가한 지 20년 됐다가 환속한 지 19년 돼서 내년에 다시 환속한 지 20주년 기념일입니다. 내년에 어떻게 또 바뀔지 모릅니다. 갑자기 머리를 확 깎고 나타날지. 궁금하셨어요? 제 전생 얘기 하려면 깁니다. 내일 이제 다시 명상 연습 좀 하고, 내일은 불교 명상 중심으로 더 하고, 명상은 내일 연습하겠습니다. 오늘 좀 늦어서 죄송하고요. 내일은 제 시간에 와서, 내일도 좀 늦을지 모르겠네요. 10분 정도. 어쨌든 늦게까지 같이 공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